요즘 세간의 헌법재판관들이 좌편향적이다. 헌법재판관 8분 중에 3분이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몇몇 헌법재판관들의 지인들이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등등 말이 아주 많아서 이 부분 간단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헌법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다고 제가 해볼게요. 그렇다면 더 좋은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물며 헌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전 국민이 TV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장 군인을 투입시켰어요.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책임이 법적으로는 다뤄져야 될 사안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AI 판사를 도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를 새로 추천해서 임명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헌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단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헌법이 정한 것과 다른 방식 채택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문제 삼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또 문제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은 민주주의로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된 헌법에 따른 것으로 일부 최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기에 최악을 회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쪽은요, 단순히 일부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구성을 방해해서 재판을 못하게 하려는 수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로, 헌법재판관이 정치색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거는 헌법재판 자체의 성격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같이요, 특정한 정치적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색이 일부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색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손에 물방울 하나도 묻히지 말고 설거지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 아닌가요?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헌법재판관이 본인이 가진 정치색을 과도하게 반영해서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셋째로, 헌법재판관 중에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심지어 법조인 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께 묻고 싶어요. 출신과 활동 이력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들이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좌편향 판결을 해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석준 현 대법관님이시죠. 이분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85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 줬어요. 그리고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이 맞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 있냐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오석준 대법관이 내린 판결들을 제시하면서 비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법 연구회 등 출신 문제 삼는 분들은요, 이들의 단순 출신만 얘기하지 이들이 어떤 좌편향 판결했는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넷째로, 특정 헌법재판관의 가족 혹은 친족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 쇠시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지 않았습니까? 요새 가장 핫한 이슈니까 서로 자기 생각 어느 정도 주고받는 기회 있을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모두 제각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탄핵 찬성하셨는데 삼촌은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족들 다 이렇게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 파마를 했는데요. 머리 하려고 미용실 가서 아줌마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같이 한 얘기 2시간 정도 했어요. 내 남편은 탄핵에 반대하는데 나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찬성한다. 또 내 딸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지금 세태가 이런데 가족 중에 일부가 탄핵 찬성했다고 이 재판관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헌법재판관 8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공개적으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섣부르게 의견 제시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의 정치적인 의견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탄핵 재판이 가능한 판사가 있을까 하는 것도 심히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 중에 합리적인 좀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 초대해서 토론 배틀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